자,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한 EBS 수능 특강 문제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문제 수능 특강 문제풀이를 영상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상 풀이를 위한 이론 설명은 작년에 제가 올려드린 유튜브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로 학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풀이 방법들은 절대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저만의 스타일로 문제 풀이를 하는 것이니까 공부하시는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자신만의 문제풀이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은 거니까 제가 풀어드리는 이 방법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EBS 수능 특강 물리학 1 문제풀이 첫 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1단원입니다. 힘과 운동인가요? 네, 힘과 운동입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입니다. 그림 가는 t=0일 때 자동차 A가 직선 도로상의 점 P를 통과하는 것을 나타냈답니다. 자동차가 점 P를 통과해요. 여기가 P점이고요. 자동차 A가 이렇게 통과해요. 여기가 Q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R점이에요. P를 t=0일 때 통과를 한대요. 그 다음에 나는 A의 변이 S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래프를 잘 보시면은 직선하고 곡선이 섞여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간단하게만 그릴게요. 자, 여기 0이고요. 여기가 시간이고요. X축 시간이고 Y축이 S로 돼 있어요. 그런데 S0, 그 다음에 2S0, 그 다음에 3S0 이렇게 돼 있어요. OT까지는 S0. 자, OT0까지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직선입니다. 그 다음에 7T0일 때 얼마냐면은 쭉 가서 2S0가 됐대요. 7T0일 때 2S0인데 여기는 곡선이에요. 이렇게 곡선이에요. 그 다음에 8T0일 때 얼마냐면은 3S0를 통과해요. 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시 또 직선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A는 4T0일 때 점 Q를 통과한대요. 4T0일 때 Q를 통과해요. 여기가 T=4T0일 때 Q를 통과하고요. 8T0일 때 R을 통과한대요. 여기는 T=8T0일 때 통과한대요. 그 다음에 0에서 5T0는 뭐냐면은 동안과 이거는 등속도랍니다. 등속도고요. 그 다음에 7T0에서 8T0까지도 등속도래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5T0에서부터 7T0까지 이거는 등가속도랍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답니다. A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자, 기억 봅시다. Q에서의 속력은 5T0분의 S0라고 했어요. Q가 어디예요? T=4T0일 때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죠. 여기는 기울기 일정하니까 이 기울기를 구하면 되죠. 따라서 속력은요. V는 어떻게 구합니까? 밑변 5T0분의 높이 S0. 변화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Q에서의 속력은 5T0분의 S0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Q에서 R까지 변이의 크기는 2S0이다. Q에서 R까지랍니다. Q에서 R까지 Q일 때 4T0예요. 여기일 때죠. 여기일 때 S0가 S가 얼마냐 이겁니다. 여기일 때 S가. 여기가 4T0니까. 그 다음에 8T0일 때는 3S라고 나왔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요. 4T0일 때의 위치를 찾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럼 S.
t 이퀄 4t 제로일 때는요. s는 vt죠. 자, v값이 요거의 등속도니까 5t 제로분의 s 제로 곱하기 시간 얼마예요? 4t 제로죠. 됐죠? 그러면 t 제로 없어지니까 5분의 4 s 제로 나와요. 따라서 델타 s는요. q에서 r까지 변이 델타 s 어디요? q에서부터 r까지 변이는요. q 8t일 때 r이 바로 얼마예요? t 이퀄 8t 제로일 때죠. 여기일 때 3s 제로 빼기 q는 4t 제로일 때 요거죠. 5분의 4 s 제로 하니까 얼마예요? 5, 3, 15, 5분의 11 s 제로 나와요. 5분의 11이면 2.2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입니다. 디귿 6t 제로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5t 제로의 제곱분의 2s 제로다. 6t는 어디예요? 여기죠. 자, 등가속도 구간입니다. 등가속도 구간에서 여기 5t 제로일 때 속도는 얼마예요? 바로 이거죠. 5t 제로까지는 이거 등속도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처음 속도고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또 등속도니까 7t 제로가 나중 속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 기울기는 얼마예요? 요거 기울기는. 요건 등속도니까. 요거 기울기 v는 t 제로분의 뭐가 나와요? 3s 제로 빼기 2s 제로니까 s 제로.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v t 이퀄 7t 제로일 때의 속도란 말이에요. 요게 요 값이 됐습니까? 5t 제로일 때의 속도가 바로 처음 속도, 이게 나중 속도가 되는 거죠. 5t 제로일 때는 바로 요 놈. 됐죠? 자, 그럼 등가속도 운동식 첫 번째 식을 적용시키면 나중 속도는 지금 요거가 됐어요. t 제로분의 s 제로 처음 속도 5t 제로분의 s 제로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 얼마예요? 5t 제로에서 7t 제로까지 6t 제로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했으니까 얼마입니까? 2t 제로죠. 그렇죠? 2t 제로 나와요. 처음 속도, 나중 속도의 시간이 2t 제로 때까지니까. 자, 그럼 이거 가면은요. 5t 제로 넘어가면 5t 제로분의 4s 제로 나오죠. 그러면 5t 제로분의 4s 제로가 a 곱하기 2t 제로예요. 따라서 a는 뭐가 나옵니까? 2는 없어지고요. 5t 제로의 제곱분의 2s 제로 나와요. 맞나 보세요. 네, 디귿 맞았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을 보시면요. 그림은 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직선 위에서 움직인대요. 곡선상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위치와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인데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이 그래프가 좀 재밌습니다. 여기 위치입니다. 미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시간입니다. 초로 되어 있죠. 자, 0이고요. 여기가 2고요. 여기가 4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라고 되어 있어요. 3이라 되어 있고 여기가 1이에요. 자, 1일 때 어떻게 지나냐면 1일 때 4예요. 즉 여기 되는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지금 기울어졌어요. 곡선이에요. 그래서 4에서 최고점을 찍은 게 아니라 여기서 더 올라가요. 1초가 지나니까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됐답니다. 이런 식으로 됐답니다. 그래프가. 자, 그럼 기억 보세요. 기억. 0에서 1초까지 이동한 거리와 0에서 1초까지 S, 0에서부터 1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나옵니까? 0일 때는 어디에요? 2였지요. 1일 때는 4지요. 그러면 얼마예요? 2m 같지요. 이동한 거리 이거는 2m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1에서 5초까지 1에서부터 5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자, 보세요. 1일 때 4였어요. 그런데 1이 넘어가니까 4보다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기준점 0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4까지는 갔어요. 4m까지는. 이게 1초 때예요. 그런데 1초가 지나니까 4m에서 더 갔죠. 더 갔단 말이에요. 얼마인지는 몰라요. 더 갔다가 그 다음에 줄어들고 있죠. 다시 또 원래 위치로 오죠. 이렇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더 갔다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1초일 때 4지만 1초 이후에는 4보다 더 큰 값이죠. 큰 값에서 5초일 때 2까지 왔으니까 이건 적어도
2보다는 클 거란 말이에요. 2m보다는. 그렇죠? 요 값은 4점 얼마가 4점 얼마, 4보다 큰 값이 될 테니까. 4보다 큰 값에서부터 2를 빼주면은 2보다 큰 값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같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니은 봅시다. 1초일 때와 5초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랍니다. 1초일 때와 5초일 때 운동 방향. 1초일 때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시간과 거리의 이동 거리에 관한 위치에 관한 그래프죠. 그렇죠? 오른쪽으로 한쪽 방향으로 갔어요. 지금 점점점 멀어졌죠. 기준점에서부터 멀어졌어요. 5초일 때는요. 기준점으로 가까이 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맞았습니다. 니은은.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1초일 때와 5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반대이다. 속도를 더해주는 값이 가속도라고 했죠. 그럼 속도를 더해주는데 운동 방향으로 더해주면 빨라지는 거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더해주면 느려지는 거고. 그렇죠? 그 느려지고 빨라지는 건 어떻게 해요?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라고 했어요. 이게 빠르기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점점점 기울기가 줄어들고 있죠. 빠르기가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속도 얼마요? t equal 1초일 때 1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요. 물체의 움직임과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속도 기울기가 줄어들어서 속도가 줄어드니까. 따라서 이거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 얘는 가속도는 왼쪽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움직임과 반대니까. 5초일 때 보세요. 기울기가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빠르기가 점점 증가하죠. 즉 왼쪽 방향으로 빠르기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가 가해졌다는 얘기죠. 따라서 A, t equal 5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왼쪽 방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만 맞았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 보세요. 그림은 물체 운동 A, B, C, D를 속력의 변화와 운동 방향의 변화에 따라 분류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A, B, C, D는 각각 등속도 운동,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등속 원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중 하나입니다. 자, 보십시다. 등속도 운동. 자, 등속 운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3번입니다. 뭐가 있었죠? 등속력 운동과 등속도 운동이 있어요. 등속력은요, 크기가 일정해요. 방향은 변합니다. 등속도는요, 크기도 일정하고요, 더하기 방향도 일정해요. 자, 크기만 일정하고 방향이 변하는 거, 이 예에선 지금 뭐가 있어요? 원운동 있죠. 등속 원운동. 그렇죠?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것, 등속도, 등속 직선 운동이 있습니다. 등속도 운동. 그 다음에 속력이 빨라지는 거는요, 가속 운동이 있죠. 속력이 변하는 운동, 가속 운동이에요. 그런데 속력이 빨라지는 정도가 똑같아요. 즉 그거를 등가속 운동인데 방향까지 변하지 않는다면 등가속도가 되는 거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빠르기와 방향이 모두 변하는 거 뭐가 있어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여기 있죠. 여기서 한 거. 수평 방향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 자,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요거. 자, 그럼 봅시다. A, B, C, D. 속력이 변하는가?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등속력, 등속도. 그렇죠? 등속 원운동이나 등속도 운동.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오는. 그럼 방향이 변하는가? 아니오는. 뭐예요? 방향 안 변해요. 그건 등속도죠. 그럼 A가 뭐란 얘기예요? A는 등속도. 자, 그럼 B는요? 방향이 변하는가? 예.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변해요? 바로 뭡니까? 등속 원운동이 되지요. 그 다음에 C를 보세요. C는 뭐냐면은 속력이 변하는가에서 나온 거예요. 속력이 변하는가? 예, 변해요. 그럼 가속운동이에요. 자, 이거죠. 그런데 가속운동 중에서 방향이 안 변하는 거는요, 등가속도죠. 따라서 C는 등가속도예요. 그럼 D는 뭐겠어요? 방향이 변하는 거, 바로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 자, 그럼 기억 봅시다. A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등속도 맞았지요?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는 속력이 빨라지는 등가속도입니까? 등속 원운동이죠. 틀렸습니다. 디귿 D는 곡선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거 수평으로 던져진 물체 운동. 수평으로 던지면 물체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부터 던지면 쭉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디귿도 맞았으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았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